잠깐 나서는 길이라 열쇠를 챙기지 않은 것이다. 아이고 정말 춥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수시로 CCTV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무리 봐도 비밀번호 또 잊어버렸는 모양인데 이게 또 이 안에 넣어 보니까 또 문을 못 여는 모양이네. 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라 서둘러야 한다. 아이 가. 눈 오기 전에들 가. 자. 불 이거 보일러 잘 돌리고 응? 춥지 않게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꼭 드셔야 돼요. 그래야 가다. 아이고, 언니 올라나 되지. 세일라나 어떡할라나. 눈발이 조금씩 날리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서둘러 아들 내외를 돌려보낸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큰아들 내외. 매번 자식들을 보내는 아쉬움은 크지만 그래서 다음에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법이다. 그렇게 누군가를 보내고 혼자 있게 되는 삶에 익숙해진 어머니. 혼자 있는 시간도 밥을 먹는 일도 오롯이 혼자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혼자라고 대충은 없다. 어머니는 삼시세끼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반찬을 이렇게 해다 줘서 먹지 내가. 큰아들 내외는 2, 3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 나르며 지극정성이다. 밥을 이제 저거. 나이가 많다고 굳이 자식들이 차려준 밥상을 받을 필요가 있나. 자식들 그늘도 편하고 좋지만 눈치 보지 않고 혼자서 사는 일상이 편해진 지 오래다. 반찬은 물론 국까지 챙겨주는 덕분에 밥상 차리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사용한 물건은 바로바로 닦아 제자리에 놓는 어머니. 어머니는 매사 그렇게 깔끔하다. 그런데 물 잠그는 걸 깜빡한 어머니. 어머니는 요즘 깜빡깜빡 하시곤 한다. 할머니 물은 왜? 짱굴라고. 6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되신 어머니는 함께 살자는 자식들의 권유에도 혼자 살기를 고집하고 있다. 적적할 때도 많지 그렇지만 그냥 혼자 있는 이 살던 적으로다. 옛날에 하던 습관 그냥 살던. 애들이 오라고 해도 그 놀던 물이 좋더라고. 여기가 편이야 고향이. 바쁠 것도 급할 것도 없는데 어머니는 국에 밥을 말아 김치와 함께 밥 한 술을 뜬다. 평생 농사 지으며 바쁘게 살았던 탓에 빠르게 먹는 게 습관이 된 탓인데 10분도 안 돼 뚝딱 식사를 마쳤다. 식사도 잘하시네요. 예. 잘 먹으니까 이렇게 오래 살았잖아.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싱크대로 직행하는 어머니. 깔끔한 어머니는 컵 하나도 그냥 담가두는 법이 없다. 설거지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한두 개. 그 한두 개도 미룰 수가 없다. 그 드신 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닦아야지. 식사부터 설거지까지 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알아서 척척 잘도 하신다. 이렇게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 구태여 아직 자식들과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다. 다음 날 제법 추운 날씨에 무슨 일인지 할머니가 밖에 나와 앉아 있다. 지금 추운데 왜 나와 계세요? 우리 손자 온다고 해서 기다리느라고 나와 있어요. 아, 손주님 오는데요? 예. 집에 오는 손님은 다 반갑지만 그중 더 반가운 사람은 바로 손자다. 손자 오느라고 그래요.
할머니 보러 왔지. 우리 손자 이렇게 아이고. 했어. 우리 손자 아이고 안도 못하겠네 세상에 이게 뭐 아유 안도 못하겠어. 어려서도 그냥 손해가지고 밥을 그렇게 잘 먹어서로 내가 애미가 누야만 데리고 나가가지고 너를 내가 밥을 먹여서로 재웠잖아.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 쉬는 날마다 좀 할머니 뵈러 와가지고. 응? 네. 아, 할머니 보러 왔다고 오늘 쉬는 날이어서. 응. 잘했어 그래. 학창 시절 유도를 하다가 6년 전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며 상경해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손자가 안쓰러운 할머니. 뭐라도 챙겨주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 손자가 아침을 안 먹었대. 아침을 안 먹었대서 내가 많이 퍼야지. 먹고 나쁘면 더 먹고. 그 밥도 많이 퍼주시네요. 에이구, 아침을 안 먹었다니까 시장할 것 같아. 평소라면 있던 반찬으로 차리겠지만 손자가 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려낸 밥상. 야 많이 먹어. 단복장도 이거 네가 다 퍼먹어. 많이. 나 단복장도 안 먹어. 잘 안 먹어. 더 그럼 먹어야겠네. 응. 할머니 손에서 자란 보섭 씨. 그래서인지 보섭 씨를 향한 할머니의 정은 남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소감하게 잘 먹더라. 깻잎 맛있어. 나 챙겨준 사람 할머니밖에 없네. 서울에서 이런 거 못 먹는데? 그러니까 밥 더 퍼먹어. 응. 어이, 더 갖다 먹어. 두 그릇인데? 다 긁어 먹어. 백한테 밥도 있어. 세 그릇 먹네, 세 그릇. 맛있어서 배고파서 먹기 시작했더니 벌써 3그릇째.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데 손자는 또 어떨까? 손자를 보고만 있어도 할머니는 배가 부른다. 여기? 거기다 물을 싸고. 어려서부터 할머니 일이라면 곧잘 도와줬던 손자 보섭 씨. 세탁기가 있는데도 할머니는 오늘도 기어이 손빨래를 하실 모양이다. 물 데워서 하지. 에이구. 그걸 하려고 물을 얼마나 돼요. 할머니 혼자 하시게 할 수 없어 손자도 거들어 보려 하지만 손이 너무 시려 엄두가 안 난다. 아니 나도 손 실어 죽겠는데. 손 안 시려? 안 싫어. 싫어도 참아야지 뭐. 뭐하러 참으면서까지 하시는지 할머니가 혼자 살면서 고생하는 것 같아 손자는 마음이 편치 않다. 할머니 내려가서 살면 니 고생 안 하는데 내려가서 살아. 예. 이거 고생한다고 내려가 그래. 옛날 같으면 이게 샘에 가서 저 물을 여다 먹고 옛날에 옷이 내복들이나 있었어. 아이고 지금은 너무 호강으로 살아. 이 고생 안 하려면은 내려가서 살면 되잖아. 내가 뭐가 고상이여 이게. 아이고 일어나도 딴 거? 아니야 더 가득 봐도. 자. 날은 춥고 손은 시리지만 손자와 함께하니 일도 빨리 끝나고 재미도 있다.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손자. 그래서 손자는 더 할머니를 살뜰히 챙긴다. 괜찮아. 방에 가놓고 뭐지. 어디다 널어 저거 있다가? 알지. 할머니만의 따뜻한 정과 온기. 오랜만에 내려왔으니 하루 자고 가기로 한 보섭 씨. 이 제가 어렸을 때 썼던 거. 뭐로 가져와? 이거 보내주세요. 응? 아니 내가 잘 때. 할머니 누워. 손자와 함께 밥도 먹고
오랜만에 한 방에서 잠도 자게 됐으니 할머니는 오늘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아이고. 할머니 불러주려고 옛날 노래 많이 생각했는데 불러봐. 전선의 달바 두각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보섭 씨. 자기가 좋아서 한다지만 객지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까. 차가운데 그냥 다른 집 손자처럼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할머니다. 목소리 꿈길 속에 달려가 내 고향 내 집에는 오래 살으니까 이렇게 좋은 꼴도 보네. 오래 살으니까 내가 일찍 죽었으면 이런 걸 못 보는데 오래 사니까 이게 영화 보는 건가 봐요. 막내 중에 손자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그러니까 난 너무나도 기특해야. 잘 자. 그래야. 나 잘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할머니를 살뜰히 챙기더니 오늘은 할머니를 위해 노래까지. 할머니의 손자 사랑이 각별할 만도 하다. 아직 해도 들지 않는 새벽. 모자의 하루는 일찍 시작된다. 엄마, 잘 잤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고 일어났으니까 감사합니다. 맞지? 야, 예, 엄마 이제 씻으러 가자, 씻으러. 씻어. 밤새 무탈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엄마의 기분부터 살피는 원복 씨. 아무리 바빠도 머리는 매일 감겨드리고 목욕도 일주일에 한 번은 빼놓지 않는다. 투박한 남자 손으로 뭘 얼마나 하겠냐 싶겠지만 엄마를 모신 지도 어느새 30년째. 이젠 웬만한 딸보다도 더 살뜰하게 엄마를 챙긴다. 아이고 예쁩니다. 엄마 옷까지 챙겨드리고 나면 바로 식사 준비에 나서는데 까꿍. 어구, 까꿍. 어구, 엄마, 내 이쁘지? 이거 앞치마 이쁘나 안 이쁘나? 이쁘다. 이쁘나? 야, 이것도 좀 엄마한테 좀 귀엽게 보이려고 그래 좀 이쁘다고 사긴 샀는데 이쁜 건 모르겠네. 10여 년 전만 해도 주방은 엄마 차지였는데 이마저도 원복 씨 몫이 됐다. 제가 다 해야 돼요. 살만이라면 더 그렇게 뿌리고 불은 아예 못 쓰게 하고 불 쓰게 해가지고 몇 번 이게 불낼 뻔한 적이 몇 번 있거든. 할 일이 늘어나 몸은 더 고되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하다고. 엄마네 자 밥 먹자. 모양새는 별로지만 바쁜 아침에 생선까지 구우며 정성을 들인 밥상이다. 자. 특히 신경을 쓰는 찬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상추와 마늘. 이것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을 비워 매 끼니 빼놓지 않고 챙긴다. 불편하다고 틀리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잇몸과 두 개뿐인 이로 어쩜 저리 잘 드시는지. 10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다. 나이 들면 입맛도 떨어진다는데 그것도 예외는 있나 보다. 오늘도 맛있게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다.
식사까지 챙겨드리고 나서야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나 이제 옷 입고 이제 일하고 간대. 야, 아들이 나설 준비를 할 때면 장난기가 발동하는 문대전 할머니. 또 봐라. 손독하자고 얼굴 대마 이게 요 독이 오른데 독이 올라 독이. 아 참 내 손 대지 말게도.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벌어볼 요량으로 일부러 장난을 치는 것이다. 저 어디 가보고 없으면 격적해요. 집에 있어야 저같이. 잘 갔다 오세요.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오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예. 예. 엄마를 혼자 두고 나서는 길. 매일 아침 겪는데도 익숙해지질 않는다. 아 많이 불안하죠. 나와가지고 집에 어디 가나 항상 엄마 걱정뿐이 안 되고 집에 걱정밖에 안 되죠 뭐. 벌써 이렇게 산 지도 30년째. 원복 씨는 홀로 엄마를 모시고 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건강관리사 일을 하지만 원래는 금융기술자였던 원복 씨. 직업을 바꾼 데는 이유가 있다. 일이 바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엄마. 점점 말수도 줄고 잘 웃지도 않게 되는 걸 보고서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고. 결국 엄마에게 시간을 좀 더 낼 수 있는 일을 찾아 직업까지 바꾼 것이다. 새로운 일을 배우느라 고생은 좀 했지만 모자 사이는 더없이 좋아졌다. 아이고 잘 계시네. 잘 주무시고 있네. 예 이제 회사 오고 나면은 하여튼 엄마가 잘 계시는가 잘 주무시는가 되게 걱정이 엄청 많이 돼요. 하나뿐인 형제 남동생은 일이 바쁘고 다른 이들에게 부탁하는 건 엄마가 싫어하시니 궁여지책으로 CCTV까지 마련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잠시 쉬는가 싶더니 집안일에 나선 문대전 할머니. 이젠 웬만한 살림은 아들에게 넘겨줬지만 청소는 여전히 할머니 몫이다. 청소 해야지. 갔다 와서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에이구 힘들어서 안 돼. 나도 힘든다 근데 일에 갔다 살려고 하면 힘든다. 벽에 가서 청소하면 하기 싫어. 청소도 못하게 말리는 아들에게는 여자 손이 닿아야 더 깨끗하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렇게라도 아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모자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이제 2달. 전에 살던 곳 바로 옆이라 낯선 건 없지만 잠그겠다. 문 잠그겠어. 이제 못 들어가네. 딱 하나 속을 썩이는 것이 바로 자동으로 잠기는 현관문이다. 비밀번호나 열쇠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데 그걸 매번 잊어버리니 말이다. 아들이 알려줬는데도 비밀번호는 가물가물하니 그야말로 낭패다. 아들 퇴근 시간은 아직 멀었고 연락할 방도도 없다. 현관문을 보고 있자니 속이 끓어 일단 밖으로 나서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작진에게 부탁을 해보는데 저도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응? 저도 저기 문을 못 열어요. 열쇠를 나도 가는데 나는 없다. 아니 내가 있는가? 없어요. 방에 있대 방에. 잠깐 나서는 길이라 열쇠를 챙기지 않은 것이다. 아이고 정말 춥다. 해가 좀 나서 괜찮지 싶었는데 바람 때문에 기온이 자꾸만 떨어진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수시로 CCTV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무리 봐도 비밀번호 또 잊어버린 모양인데 이게 또 이 안에 넣어보니까 또 문을 못 여는 모양이네. 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라 서둘러야 한다. 이런 경우가 종종 한 번씩 이게 일어납니다. 한
번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날 내복만 입고 밖에 나섰다가 문이 잠겨버린 적도 있었다. 정말이지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이 날 뻔했다.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엄마, 와라 있노? 아이고 집어라. 와, 야, 뭐 어떡하나? 예, 왜? 문 잠겼다. 뭐 어제 방에서 열쇠 안 가나왔나? 안 가지 나왔지. 왜 열쇠 안 가나오나 그래? 열쇠 안 가나오면 내가 못 떠간다고 이야기 안 하더나. 예,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딱 잠금 보래가지고. 아 참네. 그래 앞에 갔다 앉았지. 항상 내 집 나올 때는 내 열쇠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 밖에 나가 2시간 동안 있으면 얼마나 춥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거 빨리 누구라 빨리 누구라. 빨리 누구라. 직장에서는 영락없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지만 엄마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원복 씨. 딸들만큼이나 살갑다. 엄마, 추운 겨울에 잘못 나오면 이거 얼어 죽는다. 얼어 죽어. 그런지 일하다가 우야 알고 왔죠. 나는 나는 카메라로 엄마 집에서 뭐 하는 거 그거 보는 기계가 있어. 기계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돼도 안 들어가고 앉아 있는 거라. 그래 바람 쐬러 나갔지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집 쫓아왔지. 도움을 청할 곳도 없이 혼자 마음 졸였을 엄마를 생각하면 속이 상하는 원복 씨.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뜨끈한 차로 속이라도 더 녹여드리고 갈 요량이다. 기침 나잖아. 손 늘었다. 손 늘었어. 엄마 맨날 200살까지 사고 싶다면서. 200살까지. 500. 뭐시? 500. 500살까지 산다고? 네? 500까지 안 살아. 500살까지 안 되고 200살까지 사시오. 200살까지만. 사는 대로 살자. 이제 좀 살만하지? 엄마 내 이제 일하러 갔다 올게. 간다. 알았지? 내하고 약속 요 방에 가만히 있는 걸로 약속 잘 지키자. 약속. 자, 약속하자. 내가 이제 오늘 집에 안 나가고 이제 엄마 집에 가만히 있는 걸로 하고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예. 집에 잘 계세요. 예. 마음 같아서야 곁에 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몇 번씩이나 다짐을 받았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빨래까지 다 걷어두고서야 집을 나선다. 진짜 간대. 아들 일손을 거들겠다고 나섰다가 도리어 고생만 시켰으니 마음이 편치가 않다. 이럴 때면 막내 아들 내서 좀 지내다가 올까 싶다가도 당신마저 없으면 혼자 있게 될 아들 걱정에 그럴 수도 없다. 타투가 떨어졌구나. 잘해야 되겠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삭바느질로 아들 둘을 키워낸 문대전 할머니. 일에서 손을 놓은 지는 오래지만 몸에 밴 일인데 단추 하나 다는 게 뭐가 어려울까 싶어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바늘기 끼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시력이 좋아 보이기는 잘 보이는데도 실이 들어가질 않으니 더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거 와 안 들어가. 쪽쪽가 몸면 좋아. 와 안 들어가.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 다시 천천히 해보는데 이번에는 들어간 모양이다. 씹긴다고 죽겠다. 처음엔 단추쯤이야 만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 꿰는 게 수월치 않다 보니 바느질도 잘 될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런데 작은 단추구멍에 딱딱 맞춰 바느질을 해대는 문대전 할머니. 아이고 눈도 침침해라.
106세라는 나이에 단추를 단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돋보기조차 없이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해낸다. 이제 다 했다.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거 맞지? 앉아있지 뭐. 그렇지만 내한테 오나 안 온대. 자식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게라. 내 자식이 가슴이 아프는 게라. 아이고 저거 어쩌고 싶어하는 게. 일찍 가정을 꾸렸던 아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30년 넘게 독수 공방 중이다. 재혼도 마다하고 곁을 지키는 아들을 볼 때면 모두 당신 탓인 것만 같아 애가 탄다. 어느덧 해가 질 시간. 요맘때면 문대전 할머니의 관심은 오로지 현관문 소리에 쏠려 있다. 정확한 시간이야 모르지만 아들이 올 때가 거의 됐기 때문인데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오는 원복 씨. 엄마가 기다리는 걸 알기에 걸음을 재촉한다. 드디어 반가운 소리가 들리고 엄마, 내 일하고 온다. 아이고 얘가 오십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잘 있었습니까? 엄마, 예? 오늘 잘 놀았나? 예. 오늘 뭐 하고 있었노? 예. 뭐 하고 있었노? 내가 그냥 앉아 놀았어요. 아니 놀다가 너무 세상 어느 모자가 이렇게 살가울까. 아이고 애 많이 먹었네. 일한다고 돈 번다고. 돈 번다고? 엄마 내가 누구? 우리 보기하니까. 둘 사이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원래는 말이 없었어요. 뭐 경상도 사람의 표본 말이 없는 거잖아요. 뭐 일하고 왔다, 엄마 밥 먹자, 뭐 자자 그 정도 다였는데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좀 왔어요. 그래 왔는데다가 일하고 와 보니까 내가 일하고 와서 엄마 일하고 왔다 이러니까 누구십니까? 내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때부터 엄마한테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사소한 집이 있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뭐 말할 때가 많이 건넸지요. 어쨌든 엄마가 이제 기억이 조금 살아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아프고 나서야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원복 씨. 그때부터 치매에 좋다면 뭐든 했다. 그중 가장 어려웠던 일이 엄마에게 살갑게 대하는 것이었다. 요리야 배우면 되지만 40년 넘게 무뚝뚝했던 성격을 바꾸는 게 어디 쉬웠겠는가. 엄마, 짜자장. 밥 먹자. 간대나 먹어봐. 지금이야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이 슬슬 나오지만 처음엔 도통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젠 그 노력이 습관처럼 배인 것이다. 아 맛있어. 맛있나? 직장 때문에 두 끼밖에 챙겨드리지 못하지만 밥상 위에 오르는 음식은 꼭 직접 챙긴다. 아, 맛있다. 한시가 다 돼서야 한상에 앉게 된 손자 부부와 할머니. 이렇게 한 가족이 된 지도 8년째다. 맛있구만. 우정 씨가 할머니와 함께 산 건 그보다 훨씬 오래전.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 지금껏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으니 우정 씨에게 할머니는 그야말로 엄마 같은 존재다. 진짜 쪼물딱 해도 맛있어요. 손맛인가 어찐가. 사형제는 다 할머니 손에서 자르다 보니까 다 진짜 엄마나 다름없지 않냐. 엄마 아버지는 따로 다른 데서 식당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손에서 사형제가 다 컸지. 항상 내뿔고 내가 일으로 댕겼었게로 미기도 입히도 못하고 잘 미기도 못하고 잘 입히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도 쳐다보면 짠해.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장손 우정 씨. 언제 이렇게 커서 굵었을까? 근데 이제 나이가 40살이 돼가니 늙었어. 뭐 누구? 이렇게 손가락이 엄마 굵어지지 뭐.
평생 보살펴줘야 할 것 같던 손자가 이제 아내는 물론 토끼 같은 딸의 할머니까지 책임지는 가장이 됐으니 바라만 봐도 대견하다 싶은 할머니다. 불볕더위에 나른한 오후. 낮잠이라도 한숨 잘 법도 한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할머니. 뭐가 궁금한지 손자방을 훔쳐보는데 얼마나 고단했는지 잠에 푹 빠진 우정 씨. 이때다 싶은지 다가가는 할머니인데 아이고 우리 내 새끼 잘 자니? 문 잠 저렇게 깊이 들었을까? 그래서요 내 옆에 저렇게 자는 것 같아. 좋아요.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 내 새끼. 응? 뭐요? 요리 좀 놓아봐. 또. 뭔 잠이 그렇게 왔다? 아 새벽에가 풀리고 더워서 일도 못 자냐. 실은 언제부터인지 손자의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 신경이 쓰였던 할머니. 아이고 이가 개댕기냐 어쩌냐. 네 머리를 벌레가 뜯어먹는 것처럼 들다봐라 겨울에. 아파! 뭐해? 안 아프겠구만 그러네. 뭐 이가 이 잡대기 잡고 있네. 이가 요거 검은 개댕겼어 요거. 그래서 내가 잡았어. 참 뻘썩하고 있네. 뭔 이가 머리가 진짜 파리를 보고 이 잡았다고 쌌네. 아휴 네 머리가 얼른 빨리 나야갔는데 이가 뜯어먹는가 벌레가 뜯어먹는가 왜 그렇게 안 난다냐. 아이고 답답하다. 원형 타고 조금씩 듬성듬성 빠진 것도 않겠고 뭐 있다고. 뭐가 문제인 건지 원형 탈모가 생겨 내심 고민이 많은 손자. 그 마음을 아는 할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다. 심을 것 같으면 내 머리라도 뽑아서 심어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못 얻게 이러고 사요. 속이나 쓰이냐 속이나 속 쓰인 게 더 빠져. 내가 너를 뭔 속을 쓰게 되냐. 이리로 가지 마라 미루러 가고 찌릿찌릿 건드고 있네. 열받아고 빠진 거 할매 때문에. 나도 안 돼. 내가 또 머리 나라고 공을 들게 머리가 다 났어. 뭐라고 공을 든대? 어디서? 나 혼자 어디서? 집에서. 뭐라고? 우리 손님 머리 잘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물도 뜯어넣어도 않고 정말 자신이 짐이 돼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닌지 마음에 걸리는 오키 할머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 이럴 땐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할머니. 또 밭에 나가는 건가 싶은데 이리로 안 가요. 제가 친구집 놀러 가요. 심란할 때면 늘 찾는 이웃집. 오시오. 저기 오시라고 했으니. 어? 어? 어찌 겨울이 이렇게 올라오셨어? 오고잡게 왔지. 뭐요? 뭐 갖고 오셨어? 액기스. 아이고 뭐 어떻게 액기스를 요거, 이렇게 갖고 오셨어? 아따 좋네. 3년 된 거야 이거. 아이고 미 그러면 약대. 그놈은 잘 묶었네. 나는 뭘로 갖고 보다 볼까? 보다 보고 못 보다. 시집 온 후 평생 한 마을에 살아 이제는 서로의 속사정까지 다 아는 이웃. 걱정되는 마음을 털어놓기도 전에 먼저 얘기를 꺼내오는데 아이고 그래 손님 머리도 참 잘나고 있었지요. 몇 개 잘랐는데 그래도 안 난 데가 또 있었게. 근데 그런데 약초 좋은 약이 있대요. 그렇게 좀 그것 좀 알려줘. 그 빨간 들게 모른갑네. 그 빨간 들게. 알아. 올해 선거났어. 아, 그 알아? 응, 알아. 뭐 이제 그걸로 갖고 해봐요. 그건 좋다고 싸더만. 그 꾀를 쪄갖고 발라줬대요. 그래갖고 뭐 그 양이 벼가니 쪄불면. 몰라. 그렇게 그렇단 말 있어. 그렇게 이제 센 걸로도 해보고 쪄서도 해보고 그렇게 해봐. 그 전작 좀 알려주지. 이제 알려줬어. 근데 그래 나도 아리께서 들었어. 한번 쑥을 발라주고 또
그냥 머리에다 철벅철벅 해놓고 그냥 딱 모자 쓰고 있으라 그래. 확실한 방법도 아닌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바빠지는 오키 할머니. 저 밭에 가서 시간 날 때 딸 시원할 때로 가. 시원할 때 가서 따다가 그렇게 해줘요. 사실 그동안 안 해본 것이 없다. 머리카락 나는데 좋다는 음식은 물론 약초에 마사지까지 해줬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실망이 컸던 할머니. 밭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빨간 들깻잎. 이 잎이 탈모에 좋다니 이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된장 해줄 건 몰랐어요. 손자들이 어렸을 땐 속이 안 좋다 하면 자소엽 잎을 다려 먹였다. 예. 그러면 신기하게도 채기가 내려가곤 했는데 이번에도 도움이 될지 기대해보는 할머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 하지 않았던가. 싱싱한 잎만 골라 따왔으니 오늘 당장 정성껏 봐 손자 머리에 발라볼 생각이다. 뭔데? 덕구마 뭐해? 뒤에서 우리 발라주려고. 뭔데? 깻잎다. 머리 좀 좋게 나서 예쁘게. 그거 바르면 누가 머리 난다고 누가 그러던가? 응. 참말. 그것도 누가 그런 소리를 했을까? 내가 공부해갖고 다 배웠어. 할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럴 때면 참 난감하다. 우리 와봐. 안 해! 우리 와봐. 뭐, 그 누가 어디 책이 나왔다 공부했다고 써. 거짓말을 잘해. 참말로. 이리 와봐. 누가 그랬까 말이야. 누가 그랬까? 누가 또 동네 사람 누가 왔어? 참말로 한장. 탈모에 좋다면 무엇이든 구해오는 할머니. 그렇다고 무턱대고 믿을 수도 없으니 어찌해야 하나 싶은데 액기스 좀 탈까? 뭐야? 뭔 액기스를 타 여기 발. 참 웃겨군니. 참말로.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할머니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는지 일단 하자는 대로 따르는 우정 씨. 머리 안 나면 이제 덧바지 한 매 책임져야 돼. 그만 발라 그만 발라. 제발 머리카락이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피 구석구석 꼼꼼히 발라주는데 이다 덧바지면 어찌려고? 어? 이제 할 수 없지 뭐. 다 빠져보라고? 앉아 어른이 제대로 배워보고 와야지. 오늘도 할머니의 손자 사랑이 식을 줄 모른다. 다음 날 열대야에 밤새 뒤척이다 일어난 우정 씨 가족. 어째 시연이 옷을 이렇게 짧은 걸 입혔냐? 긴 것을 입히지. 내가 알아서 해. 뭐 덥고만 그랬어. 안에 속바지랑 다 입혔어. 우리 시연아. 나빠. 우리 시연이 똥꾸랑 다 나와서 어쩔까? 옷이 잘라서. 어? 키가 커갖고 옷이 이제 짧아진 거지. 내가 일부 짧은 거 입었까니? 긴 옷 없니? 왜 없어? 다 있지. 근데 다 때에 맞춰 입는 거지. 짧은 것도 전화할 때 입지 언제 입어. 아무리 세월이 변했다지만 손자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영 마음에 안 드는 할머니. 가방 안 가져가. 엄마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지. 네가 안 갖고 가서 할머니 인사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어이. 옛날 같으면 불호령이 떨어질 일이지만 속으로 꾹 참는 할머니. 시어머니도 싫다 하는 세상에 시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손자 며느리니 이 정도쯤은 맞춰줘야 하지 않겠는가. 내 차 갖고 밭에 가요. 더운 날에는 밭에 가지 않겠다 손자와 굳게 약속했는데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쉴 수가 없다. 저 풀 뽑아야지. 내 돌비도 오고. 나이 탓인지 다리가 아파 손수레 없이는 잘 걷지도 못하는데 20여 분이 넘는 거리를 매일같이 나서는 할머니. 손자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문제도 아니다. 밭에서 풀 베는 걸 안 새러 와서요. 그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은 다 하고자 하는데 힘이 못해서 못해. 그 시각 매실밭 풀을 베느라 바쁜 우정 씨. 할머니를 홀로 둘 수 없어 시골 생활을 선택한 기특한 손자다. 6,000평이 넘는 과수원 일도 부부 둘이서 하고 있으니 그 고생이야 불보듯 뻔한 일인데 할머니 욕심에 밭까지 만들어 농사까지 짓고 있으니 이것만큼은 손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혼자 해내고 싶은 할머니다. 아이고 힘들다. 내가 저기 이렇게 거들면 우리 손주가 저기 수월을 하고 풀 뽑아요. 힘들어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시연이 아빠 오기 전에 빨리빨리 하고 가야지. 마음이 급해진 오키 할머니 서둘러 집에 가나 싶은데 통통하게 오른 옥수수가 눈에 띈 모양이다. 아따 옥수수 잘 익었네. 우리 시연이 아빠가요 이런 걸 좋아해요. 이게 삶아주려고. 손질 무겁게 좋지. 이만하면 4식구가 충분히 먹을 양이다. 할머니가 삶아주는 옥수수를 제일 좋아하는 손자니 맛있게 쪄줄 모양인데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옥수수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발길을 재촉하는 오키 할머니다. 서둘러 돌아온 집. 손자는 아직 과수원에서 오지 않은 모양이다. 배가 고플 때도 됐으니 새참으로 딱이겠다 싶어 옥수수부터 삶는데 우정이에요. 자다가도 옥수수 물러 갖다 놓으면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서 먹어요. 뜨거울 때 먹어야 더 쫀득한 옥수수. 식기 전에 먹이고 싶은 마음에 힘든 줄도 모르고 또다시 밭으로 향하는데 그 시각 풀을 다 벤 손자는 아내와 함께 감밭에 나왔다. 이건 뭐 할까? 이거 가지 치야지. 가지도 치고, 가지 빼고. 결혼 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아내 수연 씨.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데다 시골에서 농사도 지어야 한다고 했지만 선뜻 결혼해준 고마운 아내다. 좋은 거 지어야지, 각시한테. 익었을까? 이거 안 익었을 것 같은데. 아, 먹을만 하겠구만. 비 먹어봐, 익었잖아. 닦고 있잖아, 먹으려고. 배고픈데 한번 먹어볼까? 먹어봐, 벌써 배고프다. 한 장은. 밥 문제 얼마나 했다고 했잖아. 아니? 그걸 물 거라고 묵냐? 바보야. 아이고. 부부가 달달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 밭에 도착한 할머니. 시연이 아빠 어딨냐? 시연아. 배고플 시간 손자가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한데 옥수수 먹어라.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반응이 시원치 않다. 지금 물러갖고 그걸. 왜? 너 배고플까 봐 갖고 왔으니까 빨리 먹어. 맛있게 먹기는커녕 본체도 하지 않으니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아이고 복잡하다 복잡해. 그냥 하나 먹어봐. 갖고 왔을게. 아무 데가 좋아하는데 여기까지 갖고 와. 누가 갖고 와랄까? 쌀만 놔도 그냥 내가 알아서 먹을 건데. 나 하나서 먹어. 식기 전에 먹이고 싶은 할머니. 안 되겠다 싶은지 한 번 더 권해보는데 이거 하나 먹어라. 우정 씨 들은 채 만채다. 가만 따뜻불지 말고 하나 먹어봐. 이쯤이면 아무리 먹기 싫어도 먹는 신용이라도 할 손자인데 대체 왜 저러나 싶은 할머니. 가만히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진다. 몸 아픈 사람이 다시 먹는 사람. 연병 자그마니 때리고 있는 와.
응, 찹쌀. 김우정이 먹든가 말든가 냅두고 할머니 찹쌀. 근데 먹자고 좋은 거 먹어. 당황스러운 건 손자 며느리도 마찬가지다. 할머니가 고생해서 가져온 걸 알면서 왜 저러나 싶은데 찹쌀 그냥 냅두고. 답답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으니 직접 나서보는 수연 씨. 찹쌀 먹어. 아니 할머니 챙긴다고 그래. 해봤다는데. 다. 안 먹어. 에휴. 야, 다 생각해봐. 다리 아픈 사람이 날도 더운데 그 쌀만하고 가만히 냅둬도 무겁 건데 몰라 여기까지 갖고 와. 아, 그래도 할머니가 당신 생각해서 갖고 왔지. 뭐 나 생각해서 갖고 왔어. 당신이 좋아한 게 갖고 왔지.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고. 그럼 너 할머니밖에 없지. 뭐 당신 맨날 얘기하잖아. 동황지차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손자. 섭섭한 마음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도 없다. 자리라도 비켜주면 먹을까. 이내 발길을 돌리는 오키 할머니. 다리도 마음도 무겁기만 하다. 저 나 살았을 적에 한 가지라도 더 해주려고 근데 그렇게 팩팩 안 해요. 자신을 걱정하는 손자의 마음은 알지만 이왕 애써 삶아온 거니 하나쯤 먹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할머니다. 어느새 어둠이 찾아온 밤. 평소와 달리 조용하기만 한 우정 씨 집. 시끌벅적해야 할 거실엔 할머니 홀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 요시는 뭐네. 이제 주무시려나 싶은데 어디가? 늦었는데. 어? 어디 가냐고. 바람 쐬러 가, 바람. 바람 쐬러 간다고? 꽁시간에 바람 쐬러 가. 사실은 약속이 있다며 나간 손자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할머니.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면 분명 못 나가게 할 테니 거짓말까지 하고 나온 거다. 손자가 늦을 때면 언제고 늘 이렇게 밖에 나와 기다리는 할머니. 별탈 없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인데. 다 저거 있긴 없어요. 생이 아빠냐? 왜 그가 있지 또? 안 올게. 어? 안 올게. 뭐? 마을에 대낮 나오지 마이 나와 있어. 온 집도 또 나와 기다렸었대. 마음과 다르게 살갑지도 못한 손자인데 뭐가 그리 예쁘다고 늘 걱정만 하시는 건지 이럴 때면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지는 우정 씨다. 아이고 다리. 형님 몰라고 나와 있어 다리 아픈디. 바람 쐬려고. 다리 아픈 사람이. 가자. 어버 내가 업고 갈게. 어? 어버봐 오래 먹어줄게. 어버. 아니 걸어갈게요. 어버 다리 아픈 내가 업고 갈게. 어버. 아이고. 이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손자. 이거 힘버스죠 걸어가. 어? 힘버스. 됐어 힘구 있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애틋한 할머니와 손자다. 늙어 빠져갖고 이제 기름기만한 살 다 빠져갖고. 그치 살 빠져도 무겁네. 일사 아프지 마고. 그래 안 아프대. 오래오래 사서. 재밌네. 재밌대? 오랜만에 업어보네. 이 순간만큼은 부러울 것이 없는 두 사람. 행복한 하루가 지나간다.